콘돔을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예방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 콘돔을 잘 쓰고 성분이 약간 들어있는 콘돔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원추 절제술을 할 경우에 뭐 난임이 되거나 임신에 좀 어려워지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원추절제술을 하면 우선 첫 번째로 아이를 할 때 자궁경부가 약해져서 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는 깊게 한 게 아니면 대부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원추절제술이 여기 있다면 산과 선생님한테 알려드리고 자궁경부 길이를 잘 모니터링하면 문제가 안 되고요. 꼭 묶어야 되는 수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추절제술을 한 번 하는 거랑 두 번 하는 거 다르듯이 유착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자가 잘 못 올라가니까 난임의 가능성이 약간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추절제술을 할 때도 역시 난임 치료를 받거나 임신이 잘 안 될 때는 난임 진료를 보는 걸 권장하긴 해요. 원추 절제술을 한 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한 번 한 이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예방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얘기는 이상이 있는 걸 도려내고 나머지 세포들이 다 예방이 되면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지 않겠죠? 그러니 자궁경부암 백신은 내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럼 바로 맞는 걸 선호해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검진. 선생님들이 오시는 대로 오셔서 검사를 하고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하면서 보면 대부분은 잘 치료되고 또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오래 갖고 있는 습관, 흡연을 한다거나 위생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 재발의 위험성이 생기니까 흡연을 가능한 안 하는 게 좋고 염증도 잘 안 생기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면역력도 강화시키고 콘돔을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예방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 콘돔을 잘 쓰고 또 찾아보면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성분이 약간 들어있는 콘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관계를 하면 치료도 되고 성관계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죠. 그럼 미리스를 좀 두껍게 이렇게 잡아야 될까요? 요즘에는 과학이 되게 발달해서요. 아주 얇은 막으로도 웬만한 거 막아낼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요. 킹스맨 보면 총알을 막는 옷이 있잖아요. 네네. 존윅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콘돔도 되게 요즘에 초박형이 많이 나와. 맞아요. 뭐 그러니까 너무 0.5. 걱정 안 해도 돼. 원장님 그러면 가다실 구가가 일단 비싸잖아요. 비용 그렇죠. 자체가. 그걸 만약에 못 맞을 경우에는 콘돔이 최선이겠네요. 또 찾아보면 콘돔 말고도 몇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20에서 30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많게는 30에서 70%까지 양성이에요. 그 콘돔 중에 그런 바이러스를 없애는 성분이 들어있는 콘돔이 약간 있고요. 또 하나는 붉은 해조류에서 카리나나이라는 성분이 있는 윤활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질세정제 같은 개념인데 산도를 4.5 정도로 약산성을 유지시켜주면서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나와 있어요. HPV 바이러스 검사를 할 경우에는 네. 고위험군이랑 저위험군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점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고위험군은 말한 대로 좀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오래까지 남아서 끝까지 괴롭히는 친구들. 저위험군은 빨리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내가 바이러스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치료만 잘하고 내 면역만 괜찮아지면 굳이 치료 안 해도 대부분 잘 사라지는데 고위험군 중에 16번, 18번, 58번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내 평생 관리를 잘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고위험군의 경우는 자궁경부암의 70%까지 걔네들이 일으킨다고 되어 있죠. 원장님 이제 가다실이라는 이제 예방 접종 주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옛날에 보면 뭐 성 경험이 없는 사람 위주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또 초등학생, 중학생 분들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도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백신은 2006년에 나왔고요. 가다실과 서바릭스라는 백신이 나왔어요. 처음에 4가 백신, 2가 백신. 얘네들이 나오고 자궁경부암은 뚝 떨어졌어요. 나이는 만으로 9세에서 26세로 허가가 났고 최근에 그게 나온 지 한참 지나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은 45세까지 맞아도 돼요.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중국은 26세 이상은 안 놔줘서 한국에 와서 맞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45세로 확장이 돼서 45세까지는 백신 맞는 걸 권장하죠. 백신을 맞으면 이제 성기라는 사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발생할 확률이 줄까요? 그렇죠. 자궁경부암과 관계 있는 고위험 바이러스를 맞기도 하지만 교차 반응이라고 해서 성기사막에 해당하는 애들도 막아요. 통계를 내면 이런 곤지름이나 자궁경부암이 현저하게 줄었고 백신을 맞으면 같이 예방되는 걸로 돼 있죠. 요즘에 산부인과 진료를 하다 보면 남성분들도 가다실 구가를 맞으러 많이 오잖아요. 이것도 꼭 맞아야 되는 걸까요? 최근 이제 한국 보건의료 정책 중에 남자도 맞게 하는 정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을 자궁경부암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캐리어가 되는 남자들도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그래서 남자들도 맞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맞으면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대개는 자궁경부암과 관계가 있고 여성의 문제다. 그걸로 노벨상이 나오긴 했지만
남자도 치료를 받아야 여성도 더 잘 보호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요즘에 맞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용이 크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가다시를 꼭 맞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여성의 자궁경부암 때문에 이제 맞는 이유밖에 없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도 점막이라고 하죠. 점막. 눈, 입, 그 다음에 성기 부분. 이쪽 점막은 점막에 있는 점액이 붙어서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구강성교를 했을 때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걸 권장해요. 만약에 이제 1차 맞고 2차, 3차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맞는 걸 중단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아직 그게 연구된 게 없어서 분만 후에 스케줄을 보고 다시 접종하거나 남은 부분을 맞는 걸 권장드리죠. 임신 중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죠. 원장님, 그럼 자궁경부암 검진을 이제 국가에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거는 되게 아프고 무서운 질병이라는 건데 어떤 증상을 걸리게 될까요? 옛날에는 출혈도 많고 걸리면 위험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자궁경부암이 2위였어요. 근데 국가 사업이 시작되면서 자궁경부암이 뚝 떨어졌죠. 지금은 유방암이 2위. 자궁경부암은 이제는 산부인과 선생님들 물어봐도 웬만하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사만 2년에 한 번만 제대로 해도 그 전에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최신 정보 중에 하나는 아무리 암이 이상이 있다고 해도 요즘에 면역 치료나 초박형 콘돔처럼 바이오 기술들이 잘 나와서 웬만한 암은 면역 주사로도 치료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또 자궁경부암 백신 중에도 실제로 암 자체를 예방하는 백신까지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도 잘 나오고 이 암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백신도 잘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죠. 관계를 시작하고 그런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꼭 검사를 하는 걸 권장하죠. 원장님, 아까 사마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마귀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주로 외음부에 생기는 사마귀는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피부에 생긴 사마귀는 약간 이렇게 평평해요. 그 다음에 그게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보는데 내가 사마귀가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 검사 꼭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수술적인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위로 이렇게 떼내는 거. 또 하나는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약물로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약물로 녹이면 생각보다 잘 치료돼요. 사마귀가 있으면 괜히 긁게 되거든요. 처음에 계속 긁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톱에 묻죠. 그게 바이러스가 또 딴 데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 사마귀 있으면 긁거나 본인이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를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요즘 사람들 보면 산부인과 진료는 다른 타 병원보다 진료비가 더 많게 나온다. 그래서 좀 진료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궁경부암 검진이나 다양한 바이러스 검사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암 검사는 아까 말했지만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암 검사만 하셔도 되고요. 내가 검진 목적으로 하면 일반이기 때문에 초음파 비용이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비용이 들고, 내가 질환이 있어서 갈 경우에는 초음파도 보험이 되고 염증 검사도 보험이 돼요. 그리고 또 암 검사가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 검사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암 검사 정도 먼저 보고 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내가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 정도만 진료를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 몸에 있는 많은 암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예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암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자궁경부암이에요. 그러니 검진을 하고 그거에 맞게 예방을 하면 자궁경부암은 아마 본인 인생에서 걸릴 일은 없을 거예요.